제발 그만해. 예고편에 울려 퍼진 신동엽의 이 한마디는 그 순간 수백만 시청자의 심장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화면은 급박하게 흔들리고 자막은 굵은 글씨로 속삭입니다. 녹화 중단 위기. MC 절규.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이크를 내려놓는 11살 소녀 빈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아, 예서가 무너지니까 신동엽이 나섰구나. 아, 사고가 났구나. 그런데요,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가 본 것은 진짜 한 무대 위에서 한 번에 벌어진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교차 편집이 만들어낸 거대한 착시였을까요?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트로트 연구소는 예고편이 공개된 직후부터 이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느낌이 아니라 화면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0.5배속, 0.25배속, 장면을 멈추고 다시 돌리고 또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서의 오열 장면과 신동엽의 제발 그만의 되침은 애초에 같은 무대 같지 않다는 것. 조명 톤이 미묘하게 다르고 배경에 서 있는 패널들의 모습도 심지어 카메라 앵글의 거리감도 다릅니다. 마치 전혀 다른 날, 전혀 다른 무대를 찍어놓고 그 두 장면을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엮어놓은 듯한 느낌. 물론 제작진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순간인지 아닌지. 그러나 화면은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애초부터 한 장면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둘을 한 덩어리의 드라마처럼 받아들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교차 편집. 예능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때로는 가장 위험한 장난. 예고편은 구조부터가 하나의 스토리였습니다.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는 노래, 빈에서의 눈물, 마이크를 내려놓는 손,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화면 전환. 스튜디오가 술렁이고 신동엽의 표정이 굳어지고 자막이 등장합니다. 제발 그만해. 이 흐름 속에서 시청자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장면과 장면이 이미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서를 향한 MC의 절규, 녹화 중단 위기, 11살 소녀 때문에 스튜디오가 멈췄다는 이야기.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편집이 만든 문장일 뿐, 우리가 목격한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실제 방송을 보면 상황은 훨씬 다릅니다. 예서의 무대는 사고가 아니라 감정의 폭발에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노래는 끝까지 이어집니다. 입술은 멈추지 않고 가사는 또렷하게 흘러갑니다. 다만 마지막 소절로 갈수록 그 작은 어깨가 크게 흔들리고 목이 메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그녀는 마이크를 살짝 내리듯 손을 떨고 눈가를 비비며 숨을 고릅니다. 이 장면 어디에도 녹화가 강제 중단됐다거나 MC가 무대로 뛰쳐나와 제지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고편은 그 눈물 위에 다른 날의 리액션을 덧씌워 마치 한 번의 대형 사고처럼 포장해버렸습니다. 예능에서 교차 편집은 흔합니다. 웃긴 장면과 리액션을 엮고 심각한 발언과 멤버들의 얼어붙은 표정을 섞어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그 교차 편집이 어느 선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성인 출연자가 경력 수십 년의 예능인이 그 편집의 대상일 때와 이제 겨우 11살 된 아이가 대상일 때는 완전히 다른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고편은 그 경계를 무너뜨린 듯 보였습니다. 11살 소녀의 개인적인 트라우마와 얽힌 눈물을 자극적인 사고 장면처럼 소비해버린 것. 그 위에 MC의 절규를 얹어 시청자의 호기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 아이에게 무슨 사고가 난 거야? 그런 댓글이 줄줄이 달리도록 설계된 서사구조. 신동엽의 제발 그만해는 오랜 예능 인생이 만들어낸 리액션의 한 장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출연자의 과한 퍼포먼스, 예상치 못한 열광 반응, 혹은 과도한 상황 연출에 MC가 던지는 특유의 멘트. 그는 언제나 그랬듯 웃음과 긴장의 경계를 넘나들며 스튜디오 공기를 잡아왔습니다. 그 익숙한 리액션 하나가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11살 소녀의 붕괴를 제지하는 어른의 절규처럼. 예고편은 그 멘트를 예서의 오열 위에 슬쩍 폭의 이미지로 저장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의 머릿속에는 완전히 새로운 진실이 생겨났습니다. 예서 때문에 녹화가 중단됐다. 신동엽이 나서서 말릴 정도로 현장이 심각했다. 이 믿음은 화면 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편집으로 인해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트로트 연구소가 이 장면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예능의 장난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어린아이일 때는 말입니다. 예서는 단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그 곡은 엄마와의 이별, 다시 만난 아버지에 대한 불안, 언제 또 자신을 두고 떠나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엉킨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처럼 예서는 지금도 누군가가 또 사라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그런 아이에게 이별과 그리움의 가사는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마지막 소절, 울음을 삼키듯 부르던 순간 마이크를 내린 그 작은 손, 그건 실수의 장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겨우 붙잡고 있던 아이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고편은 이 방어선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마치 그 눈물이 녹화를 멈추게 한 사고였던 것처럼, 스튜디오 전체를 뒤흔든 위기 장면이었던 것처럼 이야기 구조를 짰습니다. 여기에 신동엽의 제발 그만해가 못 박히듯 들어갑니다. 자막은 소리칩니다. 욕화 중단 위기. 그리고 시청자는 낚입니다. 예서가 울어서 녹화가 멈췄구나. 예서 때문에 MC가 나섰구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편집이 암묵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 이게 바로 교차 편집의 함정입니다. 장면과 장면 사이에 존재하지 않던 인과관계를 슬쩍 끼워 넣어버리는 기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예서였을까? 왜 수많은 장면 중 굳이 어린아이의 눈물 위에 이런 서사를 더시폈을까? 답은 어쩌면 너무도 단순합니다. 시청률, 화제성, 그리고 공유 수치. 눈물 흘리는 어린 소녀, 그 뒤를 잇는 MC의 절규, 자막이 붙은 극적인 예고편. 이만큼 강력한 어그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해당 회차는 최고 시청률 경신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방송사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숫자는 성공을 말하고 기사 제목은 레전드 회차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레전드의 한가운데에는 11살 아이의 상처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울었던 그 장면이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마케팅 재료에 불과했다는 사실. 이 지점에서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트로트 연구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예고편의 교차 편집이 단지 한 번의 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 전체를 관통하는 서사 전략의 일부였는지. 동시에 회차 내에서 벌어진 또 다른 장면, 곧바로 비공개 처리돼 버린 청기가왕 팀의 무대 삭제와도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한쪽에서는 없는 사고를 잇는 것처럼 부풀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청자의 불만이 폭발한 무대를 조용히 지워버리는 선택. 이 두 가지 행동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아주 계산된 편집과 관리의 결과물일까요?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은 단지 화면 배치의 문제를 넘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숨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차 편집이 가장 위험했던 점은 그 피해가 시청자가 아니라 출연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예고편에서 만들어진 예서의 이미지는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순수한 천재 소녀의 무너짐, 또 한편에서는 프로답지 못한 가사 실수로 읽혔습니다. 댓글에서는 이런 말들이 뒤섞였습니다. 역시 애는 애다. 결국 울어버리네. 라이브에서 가사 까먹었네. 그러나 정작 본편을 천천히 돌려보면 예서는 가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계속 움직였고 마지막까지 노래는 이어졌습니다. 실수처럼 포장된 건 감정의 폭발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예고편 속 신동엽의 제발 그만해는 더 이상 웃긴 리액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아이에게 뒤집어 씌워진 프레임의 모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MC 역시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멘트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녹화 현장에서의 가벼운 한마디, 다른 무대에서의 농담 섞인 외침이 편집실로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11살 아이의 눈물 바로 뒤에 붙는 순간 시청자는 MC와 아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을 그어버립니다. 이 아이 때문에, 이 장면 때문에 이 멘트가 나왔다는 식으로. 그리고 그 줄이 한번 그어지고 나면 아무리 본방송을 봐도 사람들은 쉽게 그 인상을 지우지 못합니다. 예고편이 먼저 만든 인상이 진실 위에 덧씌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능의 편집 기술을 죄악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술이 사람의 진심을 왜곡하는 순간, 특히 어린 출연자의 감정을 자극적인 소재로 쓰는 순간만큼은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교차 편집은 과연 괜찮은가? 이 정도의 프레임 씌우기는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가? 예서의 눈물과 신동엽의 외침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연결고리를 편집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재미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아닐까? 트로트 연구소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 회차를 볼 때, 다음 예고편을 볼 때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해야 한다고. 과연 지금 이 장면들이 정말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서 벌어진 일일까? 과장과 편집이 개입된 것은 아닐까? 특히 누군가의 상처와 눈물이 콘텐츠의 중심에 놓여 있을 때는 더더욱. 우리는 소비자이자 동시에 증인입니다. 댓글 하나, 공유 한 번이 제작진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서의 눈물을 단지 시청률을 위한 연료로 보지 않고 한 어린 소녀의 삶과 감정이 응축된 순간으로 기억한다면 다음번 교차 편집의 칼날은 조금 더 둔해질지도 모릅니다. 결론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제발 그만해 기 한마디는 예서에게 던진 외침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예고편은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 간극을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제가 된 건 한 번의 울음도 한 번의 멘트도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진짜 문제는 그 둘을 마음대로 이어 붙일 수 있다고 믿어버린 편집의 오만이었습니다. 이제 공은 시청자에게 넘어왔습니다. 편집이 짜놓은 이야기 그대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화면 이면의 맥락과 사람을 보려 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 당신의 시선이 다음 예고편의 방향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